택배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뭔지 또 해결 방법은 없을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노사양 측의 입장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CJ 대한통운에서 일하고 있는 기사들 7분이 바로사로 숨져간 CJ 택배 노동자 현장에 분류인력을 제대로 투입되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을 수행하면 정상적으로 분류 비용을 지급받고 화장실도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 이런 작업한 우리 터미널 현장을 바꿔보자. 이게 뭐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겠습니까? 분노한 택배 노동자들이 50일 넘게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이 분노가 저들의 심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15일 이후 우리들의 끝장 투쟁은 분명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동지들 힘차게 투쟁합시다. 네, CJ 대한통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게 연말이었으니까 네. 벌써 오래됐습니다. 네, 50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또 파업하는 쪽에서는 파업을 하면서 파업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뜻을 모으기 위해서 채권을 발휘해서 좀 지지를 받겠다. 그리고 오늘 21일부터는 다른 회사들과 함께 연대해서 파업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쉽게 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CJ 쪽에서는 CJ 쪽 나름대로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진행되고 있어요. 교섭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CJ 쪽의 입장은 그겁니다. 저 택배 근로하시는 분들이 CJ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구조가 사실은 그렇게만 말씀을 하실 건 아니라고 보이는 게 우리 이제 기업과 관련된 분쟁이라든가 뭐 산재나 이런 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도급을 줬다라는 이유로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해서 교섭도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얘기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투는지를 쟁점을 정리한 건데 택배 근로자분들의 요구한 것은 계속해서 일관됩니다. 분류 작업을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택배가 확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배송 기사인데 예, 왜 분류 작업을 그렇습니다. 시키고 돈도 주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 일하는 시간도 줄여주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을 하라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지난주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난해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 내용 중에 60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과 분류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라는 부분이 택배 근로자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긴 한데 그게 다 전액으로 택배 근로자분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회사가 많은 몫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또 CJ 측에서는 분류 작업을 자동화하는 과정에 그거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요구를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부를 그런 가져갈 수밖에 주장을 없다.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저 사회적 합의가 정말 어렵게 나왔잖아요. 네.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숨진 상황에서. 근데 어떻습니까? 저게 어느 정도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또 이제 양측의 입장은 다르긴 합니다만 CJ 측에서는 60시간 근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6일만 근무를 한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받았을 때 CJ가 양호하다라는 국가기관의 평가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근로자분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당일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일 배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류 작업이 미뤄지고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 6일 근로, 그러니까 60시간을 지킨다는 게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쪽이 맞서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물량은 엄청나게 늘었고 인력은 많이 늘지 않을 테니까 다치고 이런 사람들도 계속 늘 거 아니에요? 예, 명백하게 그냥 숫자로 제가 몇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면 확실히 느끼실 텐데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비교를 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수가 2016년에 31건이었는데 2021년에 424건. 아, 10배가 넘어요. 10배가 넘어가고 있고요. 택배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16억 상자가량이었는데 2020년이면 33억 상자가 됩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마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는 게 그랬겠죠. 맞고요. 그동안의 택배 근로자분은 1.6배 정도. 그러니까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근로자분들은 1.6배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2배가 늘어났으니까 2배가 힘들어졌어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누적이 되다 본다면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로 강도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어진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겠죠. 네. 일단 노동쟁의, 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적 행동이 좀 들어가 있는 거 단체 행동에. 네. 이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앞으로는? 사실 지금 이제 CJ 쪽에서는 이게 불법적인 집회다. 우리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대상조차가 될 수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점거하는 것도 다 불법이다라고 그렇게 맞서고 있지만 또 근로자분들의 입장은 정반대인 거거든요. 사실상 사용자로서 CJ 쪽에서 일일이 택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동 동선까지도 다 그려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저도 이걸 법적으로 따져봐서 일종의 법적인 어떤 기술적인 쟁점으로 계약 대상이 누구고 이렇게 말해서 우린 타협 대상이다 이렇게만 타협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는데 얘기가 안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실제로적으로 택배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면 그게 무한정 계속 투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결을 해나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회적 대타협 의미를 살리는 일단 교섭부터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대화조차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